나이 드니 눈가에 주름은 들어가고 동안인 사람들에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최강동안으로 유명한 가천대학교의 93세 이기려 총장은 고운 피부를 딱 3가지 방법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탄력 있는 피부와 동안이 되는 비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안이 되는 비결 첫 번째는 결혼을 안 한 것이라고 합니다. 평생 미혼으로 살았고 한 번도 결혼할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결혼을 안 했으니 속을 썩일 자식도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거노인보다 함께 사는 부부가 더 불행한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같이 살면서 더 큰 외로움을 느끼며 늙어가는 것이죠. 혼자라고 해서 꼭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안 맞는 배우자와 사는 것보다는 이기려 총장처럼 나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오히려 동안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동안이 되는 비결 두 번째, 이기려 총장은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명문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괴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2년 정도 더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책 노화가 잘못됐습니다에는 얼굴이 노안인 사람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은 몸도 노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09년 덴마크에서 보고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900쌍의 쌍둥이 사진을 준비하고 각각의 쌍둥이 중 누가 더 늙어 보이나에 대해 제3자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 후에 쌍둥이들을 7년 동안 조사한 결과 늙어 보인다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의 사망률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여 총장의 동안이 되는 비결 세 번째는 바로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 후 매일 1시간씩 걸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한 인터뷰에서 틈만 나면 열심히 걷고 몸무게가 좀 늘었다 싶으면 집에 런닝머신으로라도 걷는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암 환자와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우울증 환자 또한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병은 실제로 걷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는 것을 동안의 비결뿐만 아니라 장수의 비결로도 꼽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평균 나이 72세 미국 여성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굳이 1만 보를 걷지 않더라도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사고력과 기억력 등 인지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책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를 통해 이기려 총장의 동안 비결인 걷기에 대해 몇 가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은 완치됩니다.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됩니다. 실제로 2명 중에 1명이 걸려 국민병이라고도 불리는 암 역시나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합니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기 위해 약을 처방받습니다.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 것인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순히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라고 표현하던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 설사나 변비라고 부르던 증상은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탈바꿈에 멀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화장실을 자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명도 생겼습니다. 그럴싸한 병명을 붙인 뒤 진찰을 받거나 약을 먹으라고 권하는 이러한 현상을 의료화라고 합니다. 사실 치매도 의료화 중 하나입니다. 증상의 병의 이름을 만들어서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면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생기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한편 걷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걷기로 오히려 환자가 감소하면 곤란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고 더 많은 국민에게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여 총장처럼 걷기로 기대 수명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은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의 암예방검진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걸으면 극적으로 머리도 좋아집니다. 여기에는 간접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간접적인 이유는 바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뇌에 도달하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혈액을 타고 뇌를 비롯한 온몸으로 공급됩니다. 이때 뇌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내에 들어오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힘 그 자체를 키우는 방법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란 약 1분 동안 최대로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얘기하는 것인데 흉곽이 클수록 섭취량이 많아집니다. 나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20세 전후쯤 최고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35세 무렵이 최대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면서 뇌의 노화를 늦춥니다. 또한 걸으면 혈액순환 역시 좋아집니다. 신선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하여 동맥을 타고 몸은 구석구석을 여행한 다음에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여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하며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이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손과 발, 귀 등 우리의 신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기관입니다. 그러니 뇌의 출장기관을 움직이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60에서 65세의 정년을 맞으므로 은퇴 후에 남은 인생이 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남자들은 특히 은퇴 후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죠. 반면 정년 후에 찾은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걷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걸은 덕에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혈색이 한결 좋아집니다.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먹지 않고 오직 걷기만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낮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침 햇빛을 쬐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내 시계를 다시 맞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내 시계의 한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깁니다. 하루는 24시간이므로 그대로 두면 실제 시간과 체내 시간이 조금씩 어긋나게 되어버리죠.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시간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 바로 아침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아침 햇빛을 쬐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뇌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아침 햇빛을 쬐며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깬 뒤에 곧바로 걸어도 좋고 가벼운 식사 후에 걸어도 좋습니다. 햇살을 듬뿍 받으면서 걸으면 인체는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또한 적당한 피로는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도와줍니다.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민이라면 약에 의존하지 말고 오전 산책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미 수면제를 손에서 놓기 힘든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걸으며 조금씩 복용량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인데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우선 식이요법을 권합니다.
고혈압은 저염식,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및 칼로리 제한 시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한 생활 방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식생활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단,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닙니다.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인 것입니다. 걷기만으로 변비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 배가 고파지고 그것은 장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변비를 고치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변비에는 요구르트가 좋다. 말린 자두나 바나나도 효과가 있다더라 등 변비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먹으면 내보내는 것이 생명의 섭리이므로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식사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야 합니다.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되어 위장의 연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장내 환경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비롯한 뇌 내의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지게 됩니다.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동안 외모를 가지려면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 성격과 매일 걷기, 건강한 식습관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꼭 배우자와 같이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나이 들며 찾아오는 온갖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불면증과 우울감도 사라지고 치매나 심장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화를 막는 음식 2가지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비타민 A, C, E, 철분이 풍부하고 항산화작용을 하는 알파리포산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의 노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 속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안토시아닌에는 시력회복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엑기스는 피부 노화로 인한 피부 변색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원하시는 분들께 블루베리를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이길여 총장처럼 남들보다 10년, 20년 더 젊어 보이는 건강한 동안이 되시길 바랍니다.